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중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수석님. 박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네. 자, 지금 보면 대통령실이 인사청문 TF를 가동해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자, 이 TF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뭐, TF라고 하지만 사실은 상황시 성격이 강한 것이요. 네. 이제 각 언론이나 각 사회단체에서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수집을 해서 네. 그 내용에 대한 장관 후보자 측의 여러 가지 해명이나 입장을 또 전대받고 그걸 정리해서 또 그거에 대한 또 여론 동향 이런 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 회의 내용들 이런 것들 아니면은 TF를 통해서 확보된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께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면으로는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 계속 보고 그 있다. 상황은 다 알고 계시고요. 네. 오늘 이제 강효정 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껏 이 인사청문 TF 회의가 한 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한 번만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더 이제 회의를 할 계획이 그거는 있습니까? 이제 저희 TF라는 거는 이제 정무수석실 내부 소위 말하면 여기 수속되어 있는 분들끼리는 거의 매일 만나고 있고요. 네. 매일 보고받고 있고 또 그 대통령께도 서면으로 보고는 드리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수석실과 연결되어서 회의한 건 한 번이지만 네. 정무수석실 자체 TF 회의는 좀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회의는 매일매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 왜냐하면 매일매일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 각 후보자들 예를 들면 뭐 어떤 문제 제기됐다 또 네. 그걸 하루 일일 점검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요. 일일 점검을 하면서 그건 계속 대통령께 서면 보고가 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포함하면 1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보시면서 총평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글쎄 뭐 총평하는 것보다는 이제 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여러 사안들 네. 중에서 해명이 잘 돼서 또 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상임위도 있고요. 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 당의 입장에서 조금 더 유보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시는 그런 후보자도 있고 또 어떤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사퇴를 요구하는 후보자도 있고 네. 이런 상황들을 지금 두루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있어요. 그대로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있다. 네. 근데 오늘 뭐 한겨레 보도 이것도 좀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있던데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뭐 밀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강하다 이런 얘기가 일단은 지면에 이제 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표면적으로야 네. 뭐 가능한 한 대통령께서 지명한 후보자가 다 이상 없이 장관으로 지명되는 게 목표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론 동향 또 각각의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이게 해명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사실은 유심히 살펴보고는 있죠. 유심히 살펴보고 공개적으로야 뭐 다 잘 예.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또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거를 네. 골고루 입장 뭐 전달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하게 입장을 결정해서 밀고 나가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일단 뭐 이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간다 밀고 간다 이게 아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저희들 바람은 어쨌든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다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니까 유심히 여론 동향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야당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문제를 전면 보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여당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뭐 장관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예. 뭐 이제 야당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시는 거는 또 야당의 선택일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한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땐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저희 야당의 의견도 경청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괜찮은 사람까지 붙잡아둘 필요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전면 보류, 그러니까 다 이제 붙잡아둔다 이런 거는 뭐 잘못된 모습이다. 네, 뭐 아니 뭐 야당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뭐 문제 없는 분까지 잡아둘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보고 이 인사가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 그러니까 여당 또 이제 대통령실 정부에서 판단이 된다면 뭐 이제 임명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거는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요. 아직 청문회가 다 안 끝났는데 네.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는다. 이걸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네. 일단 청문회가 다 끝나봐야 대통령께 대면 보고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네, 대면 보고하면서 계속 얘기를 들어본다. 근데 어제 이제 강유정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느냐 이런 기자 질문에 본인의 소명과 적절성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말들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말 그대로죠. 뭐 지금 이제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 또 네. 문제 제기들 유심히 분석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한 해명이 적절했는가도 좀 보고 있고 또 여론 국민들 눈높이도 중요한 거니까요. 네. 국민들께서는 이 후보자의 해명을 받아들여주고 계신 건지 뭐 네.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 이게 이제 정확한 현재 상태입니다. 어떤 판단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판단을 갖고 있지 않다. 네. 그래서 국민 여론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데 국민 여론 중요하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뜻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대통령이 여론을 면밀히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건 아닌데 당연히 정무수석실은 여론 동향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 동향이 어떤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서면으로는 서면으로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드리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예, 관심은 예.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 단계냐. 아하. 그래서 누가 낙마할 거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는 그런 상황을 취합해서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이게 정답이고 아직은 네. 계속 가는 거냐 아니면 낙마하는 거냐 이런 판단하는 상황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번 인사청문회 전국에 대해서 이런 관련된 언급이나 아니면 지시 관련된 발언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지시는 없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청문회 전국이 보고만 계속 진행되면서 받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별다른 코멘트 지시나 발언은 없었다라는 네. 거고. 그리고 어제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을 보면 안규백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언급을 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5년 내 같은 시한 뭐 이거 안 정해졌다. 후보자 개인 의견이다. 이런 즉각 입장을 밝히면서 선을 뭐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뭐 네. 혼선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혼선은 아니고요. 예.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은 분명히 대통령께서 갖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걸 5년 안에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5년 안이라고 시한을 못 박은 적이 없는데 네. 물론 임기 내에 하면 좋죠. 근데 그건 또 미국과 협의해야 될 문제니까 그거를 이렇게 못 박는 거에 대한 부담이 아마 저 대변인께서 네. 있어서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기 내에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임기 내에 하지 않더라도 추진을 계속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얘기겠죠. 네. 5년 안에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5년 됐으면 좋다. 그게 여러 가지 사정들도 있고 또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협의해야 될 것도 많아서 네.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5년 안에 되면 제일 좋고 안 돼도 계속 추진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마 정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혼선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진숙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이제 받고 있는 청문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우려는 계속 지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계속 봐야죠. 어떡합니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이 각계의 우려나 이런 목소리 이것도 정무수석실에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될까요? 다 취합해서 정리하고 있죠. 예. 이것도 이진숙 거의 매일 나오니까 여기 이 단체 저 단체 입장들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퇴시켜야 한다고 하는 입장도 나오고 적임자다 이런 또 의견도 또 발표한 데도 있고 그래서 다 취합해서 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있다. 뭐 나오면 바로 보고한 게 아니라 하루 1일 보고니까요. 1일 보고니까 되고 있고 아까 저 수석님께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좀 언급하셨었는데 누가 좀 가장 걱정이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지금 또 제가 특정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하면 또 그 양반 또 뭐 어떻게 신상의 문제가 생기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아마 유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추가 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1일 보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 일단 들고요. 자, 인사 문제가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여쭤봤어요. 이재명 대통령
총리께서 인사권자의 결정이 또 어떻게 나올까 이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네. 참모진으로서 어떤 또 판단 근거를 제기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일단은 이 강선우 뭐 이진숙 후보자 여러 얘기 있지만은 청문회까지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정리를 네,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수석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도 뭐 걱정되는 후보자는 있다라고는 저는 느껴집니다. 수석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게 느끼신다 그러면 또 제가 걱정되는 뭐라고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하고 계시고. 네. 자, 뭐 주제를 이제 바꿔가지고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진태 강원지사를 만나셨더라고요. 네네, 찾아오신다 그래서 만나서 그게 제 일입니다, 정무수석. 네. 아, 정무수석을 만나서 네.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지역발전위원 오늘은 또 김용록 전남도지사 왔다 가셨고. 그러셨군요. 네.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만남이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한 40분 정도 만나셨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장들 오시면 보통 네. 지역 현안들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현안들을 갖고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또 김진태 지사님은 뭐 한 60 몇 개를 갖고 오셨더라고. 책자로 묶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자료집으로. 그래서 예. 아유, 이렇게 많이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 듣고 저도 뭐 고향이 강원도니까 네. 우리 협력해서 잘 해결해 봅시다. 또 이렇게 잘 말씀도 드렸고. 네. 어쨌든 그게 저희의 또 역할입니다. 시도지사님 만나서 지방 발전에 관한 여러 현안들을 청취하고. 네. 그거를 각 부처에게 또 부탁할 건 부탁하고 하는 그런 일이 제 일이라서. 어쨌든 뭐 국회의원 할 때도 당이 달랐지만 같은 강원도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같이 식사할 기회가 없어서. 네. 내가 우리가 그때 식사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이렇게 만나서 그렇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뭐 서로 편하게 그래요. 같이 힘을 합치자. 저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라는 공통분모가 또 있으니까 네. 말이 다 통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오늘 또 김용록 전남지사 얘기도 하셨지만은 계속 소통하며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고 얘기를 듣는다. 네. 정무수석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는 18일 금요일에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타운홀 미팅을 여는데 네. 여기에 대한 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참여 열기가 그렇죠. 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지금 사실은 예. 이 타운홀 미팅이 이제 광주에서 한번 하고요. 또 충청도에서 한번 하고 대전에서.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세 번째인데 네.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셔서 네. 그 이제 참여자를 어떤 제안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 방식을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충청도에서는 예. 이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일찍부터 기다리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죄송해서 이제는 네. 선착순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하거나 선정하는 방식. 그다음에 또 지역 현안을 좀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좀 섞어서 참석자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계속 개선해 가면서 타운홀 미팅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대통령의 일정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있어서 타운홀 미팅이 상당히 중요한 여론 수렴의 또 한 축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 동네 언제 오냐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동네 언제. 그럴만 합니다. 근데 네. 저희도 궁금한 게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여할지 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니 이제 지금 사실은 그 충청도에서는 네. 의도적으로 제외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다양한 민원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그 세종시에서 해수부 이전 때문에 또 여러 불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의견을 듣는 데는 단체장이 네. 꼭 배석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군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굵직한 이슈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단체장들이 또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배석해서 의견을 물어본 거고요. 예, 부산은 아마 그 단체장 국회의원들 오시겠다는 분 다 받아서 거기 지역 현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가덕도라든가 뭐 네. 부산 발전에 관한 여러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개척 이런 것도 네네. 그래서 궁금하고. 그런 거는 또 단체장들이 참석하셔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뭐 제외한다 이렇게는 못 들었습니다. 참석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박형준 시장 참석할 수 있다 할 거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국무회의에서 김병완 네. 금융위원장 뭐 칭찬했다.
6.27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칭찬했다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오던데 네,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어제 네. 근데 실제로 그 대통령께서 뭐 이 공직자들 잘하신 분들은 잘했다고 또 칭찬도 하시고 부족한 점은 질책도 하고 그러고 계신데 어쨌든 아직 뭐 부동산 대책이 다 발표된 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만 네. 일단 그 금융 대책으로 시작한 부동산 대책이 일부 효과를 발휘해서 이 급상승하던 부동산 가격이 일단 꺾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세밀하게 준비 잘했다고 칭찬하신 건데 네. 어쨌든 뭐 그 정책을 준비했던 분들은 그 대통령이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달라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잘하면 그렇죠. 칭찬받는다. 이걸 또 보여주니까. 사석에서도 그 공식적으로 얘기하신 건 그게 처음인데 예. 그 이전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이 정책이 좀 효과가 있나요? 물어보셔서 이제 몇몇 수석이 그 효과 면에서 얘기하고 또 약간 뭐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네. 실수요자들에게 약간 불만이 있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그건 실수요자들은 좀 또 여러 가지로 또 이 크게 부담 없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급상승하던 주택 가격이 안정된 건 사실이니까요. 사석에서도 그거는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셔서 그러니까 뭐 그런 판단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칭찬을 하셨죠. 그러게요. 잘하면 칭찬받는다. 네, 그걸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일해 보니까 솔직히 어떻습니까, 수석님? 솔직히요? 네, 솔직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우 워낙 꼼꼼하고 예. 그리고 워낙 이 일의 집중도가 높아서 예. 지시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본인에게 오는 다양한 아마 정책적 제안들을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로 쭉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보시고 나면 꼭 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라, 저런 것도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하시고 그다음에 꼭 점검을 하니까 이게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업무 추진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근데 밑에 사람은 고단하다. 국민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씀이 공직자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코피 터지고 저 수액 주사 맞고 수석님 어떠세요? 체중 빠지고 머리털 빠지고 이런 거는 사실 그 다 좀 대통령실 직원들은 아주 고생이 많죠. 수석님도 지금 보니까 살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화면. 저도 한 2kg 빠졌고요.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네. 신경을 썼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별로 머리카락도 없는데 자꾸 빠지네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그 보람 있게 어쨌든 내란 이후에 멈춰서 있던 대한민국이 조금씩 가동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또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또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진짜 몰라보기 안정됐다. 그러면서 투자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조금씩 성과들이 확인되니까 조금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이 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힘은 들지만 보람을 느낀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일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휴가 계획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일정이 잡혔습니까? 아니 휴가를 쓰신다고는 했는데 쓰실 수 있으려는 거 모르겠어요. 저렇게 일을 좋아해서 아직 휴가 계획 구체적으로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휴가를 오래 쓰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언제 쓴다고 얘기하셔야 저희도 곧 틈을 타서 놀 텐데 얘기가 없으시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 보면은 그때 휴가를 계곡으로 가서 계곡 정비 상황을 또 점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휴가를 가도 그 휴가 간 곳에서 또 새로운 일을 찾으실 거예요. 또 지시가 날아올 거예요. 네. 참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기 좋고요. 자, 끝으로 이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문제를 놓고 뭐 각계 여러 가지 요구도 있습니다. 물론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혁신당도 좀 야당으로 본다면 협치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우리 정무수석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각 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동자들 사면도 이제 요구하신 분도 있고 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정치인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 사면을 요구하신 분도 있는데 아마 8.15 80주년이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한 뭐 민생 사면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치인 사면은
지금까지 지시하신 바가 없어서 아직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시한 내용은 없다.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네.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더 길게 여쭤보고 싶지만 오늘은 네. 이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네. 그래도 저희 오마이티 시청자분들께 네. 앞으로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소통하는 게 또 이재명 정부의 어떤 가장 칭찬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석님께서 종종 이렇게 전화 연결이라도 하셔가지고 네. 대통령실 상황도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소통해 주십시오. 예,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인터뷰 요청에 응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요. 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잠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지금 예. 그 전임 대통령과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좀 제대로 정상화시키기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사회적 약자, 민생 이런 분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주변에 잘한다고 소문 좀 더 내주시면 예 네.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지금 또 우상우석을 포함한 대통령실도 열심히 뛰고 있다. 네. 이거 좀 많이 알려주면 좋겠네요. 강훈식 비서실장 불쌍합니다. 알겠습니다. 강훈식 실장도 한번 저희가 뵈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화면만 보면은 국회에 계실 때는 항상 웃고 계셨는데 네. 왜 대통령실에 간다 하면은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까? 일이 많죠. 워낙 비서실장이 이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예. 전체적으로 일을 배분하고 하기 때문에. 실수. 근데 어쨌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되게 힘 들어도 예. 좋아합니다. 좋아한다. 네. 알겠습니다. 수석님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